네, 오늘 주제는 근시고 근시에서도 병적 근시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룰 텐데 우리가 보통 근시는 우리가 심각하게 보통 생각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안경을 끼면 잘 보이니까, 뭘 아시면서 하면 또 잘 보이니까. 그런데 자, 다음 슬라이드. 병적 근시라는 게 있어요. 병적 근시는 근시 중에서도 정말 심한 분들에서 나타나는 근시인데, 다음 슬라이드. 가장 큰 차이는, 정말 알기 쉽게 와닿는 차이는, 병적 근시는 안경을 껴도 시력이 안 나와요. 특히 아시아 쪽, 아시아권에서 병적 근시 유병률이 높고, 그 기존의 정의가 굉장히 불명확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시량이 마이너스 5디옵터, 뭐 마이너스 6디옵터, 마이너스 8디옵터 이상이거나, 굉장히 지금 기준도 모호하죠. 딱 한 가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엑시알 렌스, 안구 축의 길이가 26 또는 26.5mm 이상이거나, 이것도 굉장히 모호한 기준인 거고, 이게 왜 이 기준으로 삼았는지도 사실 레퍼런스가 없어요, 명확히. 다음 슬라이드. 최근에 이제 오노마치라는 일본의 근시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쪽 스터디 그룹에서 병적 근시를 포토그래프, 사진으로 분류시키고 진단 내리는 기준을 제안했어요. 다음과 같은데, 이제 마이오픽 마큐로패시, 이제 근시 독성으로 인한 황반병을 카테고리를 5단계로 0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나눠서, 카테고리 0은 정말 그냥 정상이 있는 겁니다. 카테고리 1은 테슬레이티드 펀더스라고 해서 마치 호피 무늬 같은 그런 뭐 격자호 같은 그런 패턴의 황반이 보일 경우, 좀 이따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카테고리 2는 디퓨즈 코리오 레티널 아트로피라고 해서 미만성,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전반적으로 옅어지는 맥락막과 망막 조직의 위축이 보이는 경우. 카테고리 3는 패치 코리오 레티널 아트로피라고 해서 패치, 구멍이 뽕뽕뽕 뚫리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4가 제일 시력 예후가 안 좋은데, 마큘라 아트로피라고 해서 그런 구멍이 위축이 망막 황반의 중심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력이 나올 수가 없겠죠. 거기에다 플러스 락커 크랙이 있거나, 락커 크랙은 사진에서 또 보여주겠지만 망막이 마치 낙하칠의 균열이 생긴 것처럼 크랙이 가는 모양이고, 코로이달 네오베스큘라이제이션, 맥락막에 신생혈관이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푹스 스파, 황반에 그 검정색 점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플러스 사인이 있어도 병적 근시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앞으로, 이 카테고리 0에서부터 4까지 있을 경우에 전부 다 병적 근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단계가 있는데, 디퓨즈 코리오 레티널 아트로피에서부터 병적 근시인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라이프 마큐로패시 카테고리 2 이상 또는 포스티오 스타필로마, 후포도종, 후포도막종,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뭐라도 하나가 있으면 병적 근시라고 진단을 내려요.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이유는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반 근시와 다르게. 다음 슬라이드. 자, 보세요. 이 테슬레이티드 펀더스인데, 정상 망막이랑 다르게 이렇게 호피무늬 같은 줄무늬가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나타나냐면, 맥락막 조직이 우리가 근시가 진행하면서 안구의 축이 길어지면, 우리가 풍선을 불면은 풍선 조직이 이렇게 얇아지듯이 망막 조직도 얇아지면서 그 뒤편에 있는 혈관들이 비쳐 보여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디퓨즈 코리오 레티널 아트로피는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후연, 전반적으로 허연식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만큼 망막과 맥락막 조직이 얇아져 있어서 그 뒤편에 있는 공막 조직, 공막은 하얗거든요. 타이어처럼 질긴 조직인데, 그 공막 조직이 비쳐 보여서 이런 식으로 위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이때부터 조금씩 영향을 좀 받아요, 시력이.
근데 그래도 아주 갑자기 시력이 확 떨어지지는 않아요. 다음 슬라이드. 네. 네. 패치 코리오레틴 아트로피는 이처럼 구멍이 뽕뽕뽕 뚫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구멍이 이 황반 부분을 보존시키고 있으면 그래도 시력은 조금 유지가 돼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마큘라 아트로피예요. 그게 카테고리 4인데 위축이 망막 중심, 황반을 딱 걸치게 되는 순간 시력은 안 나와요. 이제 법적 실명의 시력이 될 거예요. 이 정도면 보시면 이 망막, 마큘라 아트로피가 생기는 가장 중요한 기전은 맥라막 신생혈관이에요. 맥라막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그 비정상적인 혈관이 브루크막을 뚫고 이제 혈관이 자라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뚫린 그 브루크막 때문에 그 구멍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커지면 이렇게 위축이 커지게 돼요. 다음 라커크랙은, 그러니까 요거는 라커크랙이 아니고 이제 남 실제로 목가구에다가 이제 가구에서 락카칠 균열이 생긴 모양을 사진을 지금 담아온 건데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름을 락카칠 균열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고, 이것은 맥락막, 그 브루크막이 살이 트듯이 조직들이 이렇게 팽창하면서 살이 트듯이 균열이 생기면서 이런 식의 패턴이 생기게 되고, 이 락카칠 균열이 생겨나면서 출혈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런 출혈은 대부분 심플 헤모리지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흡수가 되고 시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출혈이 생겼을 이벤트 당시에는 시력도 떨어지고 사물도 휘어 보이고 그래서 맥락막 신생혈관이랑 간변을 해줘야 되는데 원인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 기계적인 그 영향력 때문에 혈관이 터지면서 균열 때문에 터지면서 난 그냥 단순한 출혈이니까 그냥 시간이 기다리면서 그냥 좋아지면은 시력도 좋아져요. 맥라막 신생혈관은 달라요. 맥라막 신생혈관은 그 혈관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된 혈관에서 계속 출혈도 나타나고 그로 인한 흉터도 나타나고 하면서 시력이 나중에는 매우가 안 좋아요. 다음 슬라이드. 이게 맥락막 신생혈관이에요. 마이오펙시엠 부위. 흔히들 뭐 근시성 황반 변성이라고도 하는데 전체 고도근시 환자의 5에서 11% 정도가 이런 이벤트가 생기고, 이 맥라막 신생혈, 그 근시성 황반 변성은 노인성 황반 변성보다는 그래도 인류가 좋다고 되어 있어요. 노인성 황반 변성은 65세 이상에서 전 세계적인 실명 원인 1위 질환인데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해도 한 절반의 분들은 시력이 0.5 이상이 안 나오거든요. 맥락막 신생혈관은 근시성 황반 변성은 재발률도 좀 적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예후는 상대적으로 좀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훅스 스파. 이건 왜 생기냐면 그런 맥락막 신생혈관 이런 흉터 조직에서 RPE층 망막에 있는 상피세포층, 색소상피세포층이 증식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점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예전에 황반변성, 맥락막 근시성 황반변성이 있었구나, 맥락막 신생혈관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반추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인이고, 이거는 일종의 흉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보통 대부분 위치에 따라서 이게 황반에 걸쳐 있으면 대부분 황반 쪽이 생기게 되는데 중심 안쪽에 있게 되면 이런 분들은 시력이 이미 떨어져 있죠. 시력이 잘 안 나죠. 다음 슬라이드. 이런 모든 제가 얘기했던 모든 증상들은 근본적인 이유가 포스티리어 스타티로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MRI를 찍어보면 안구 모양 형태가 이렇게 뒤로 부풀어져 있습니다. 심한 분들은 정말 이렇게 생겼는데 이 조직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위치에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직이 팽창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쪽, 안구를 안쪽을 감싸고 있는 망막과 맥락막 조직이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늘어나면서 조직이 얇아지고 그러면서 앞에 나왔던 그런 합병증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폰더스 사진을 찍어보면 특히 복토맥, 와이드 광각 안쪽 촬영을 해보면 더 눈에 잘 띄는데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면은 2D지만 3D처럼 원근감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뒤쪽으로 부풀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데도 지금 여기는 이제 광각이 아니라서 잘 구분이 되진 않지만 광각으로 찍어보면 이렇게 경계가 좀 느껴질 수도 있어요.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래서 카테고리 0에서부터 4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진행하는 그 퍼센티지인데 0에서 1로 진행하는 건 사실은 큰 그런 퍼센티지가 없어요. 근데 카테고리 1, 그러니까 테슬레이티드 펀더스들, 호피무늬 같은 패턴 그런 분들의 10%는 디퓨즈 코리오 레티나 아트로피로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 중에 19.4%가 나중에 패치 코리오 레티나 아트로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 중에 13.5%가 마큘라 아트로피가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시력은 점점 예후가 안 좋아집니다. 거기다 플러스 이제 라커크랙, CMV, 훅스 스파 유전인지 이거는 12.7년 동안 팔로우 했을 때 데이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또 다른 패턴을 보여주는데 하이마이오 환자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노멀 펀더스였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점 그 중에 한 45.5%가 테슬레이트 펀더스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점점 그러면서 코로이달 피닝, 맥락막이 얇아지기 시작하고 쭉 해서 패설러징 아이오피아가 되면은 페리파필라리 디퓨즈 코리오 레티나 아트로피, 시신경 주변으로 허연 걸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신경 주변으로 디퓨즈하게 시야 아트로피가 있다가 그 중에 31.6%가 마큘라 디퓨즈 아트로피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라커크랙에서 57.6%가 그 갈라진 그쪽 브로크막이 갈라진 거기에서부터 패치 아트로피가 발생한다는 기전입니다. 패치 아트로피가 아까 보면은 듬성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그게 라커크랙의 그 병변에서부터 그런 패치들이 생긴다라는 개념이고 그 중에서 4.4%가 패치 릴레이티드 마큘라 아트로피. 패치가 황반에 생기면은 패치 릴레이티드 마큘라 아트로피가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오픽 CMV에서 마큘라 아트로피가 생기는 기전도 또 따로 있어요. 대부분은 마이오픽 CMV에서 생기는 마큘라 아트로피예요. 92.7%. 그래서 중요한 마이오픽 CMV예요. 마이오픽 CMV가 시력 예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병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마이오픽 CMV가 각 단계별로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그 리스크를 보는 건데 카테고리 1일 때는 0.4%, 2일 때는 1.6%, 3일 때는 2.7%. 단계가 올라갈수록 마이오픽 CMV가 발생할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하는 표이고 다음 슬라이드. 그 밖에 다른 합병증들이 있어요. 우리가 병적 근시가 있을 때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마이오픽 트랙션 마큘로패시 MTM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망막과 뒤쪽에 복막 조직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망막이 안구가 팽창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이렇게 틈이 벌어져요. 이러다가 가운데 구멍이 뚫리면 이제 시력이 뚝 떨어지죠. 그 다음에 마이오픽 옵틱 뉴로패시, 목내장이라고 하는데 목내장 리스크가 이런 근시가 심한 분들에서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시가 심한 분들에서는 목내장 스크리닝을 항상 같이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돔슈엔 마큘라. 돔슈엔 마큘라는 이제 안구가 길어질 때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돔 모양으로 볼록 올라오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거 자체가 시력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아서 치료가 필요한 병명은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돔쉐인 마큘라랑 이제 리치쉐인 마큘라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돔쉐인 마큘라처럼 생겼지만 자세히 여러 층을 가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찍어 보니까 돔이 아니고 이렇게 리치 모양, 능선 같은 모양이나
이거는 젊은 나이에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청년기에도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병적인 근시와는 좀 다른 원인이 다른 거고 예후도 다르고 이거는 그냥 참고삼아 모양이 비슷해서 싫었지만 이거는 시력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자, 이거 중요한 슬라이드예요. 우리가 안구축이 길어지는 게 결국 근시가 생기는 이유잖아요. 안구축이 중요한데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키가 크면서 눈도 같이 성장을 하면서 축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길어지다가는 이제 멈춰야 되는데 안구축이 심하게 길었던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멈추지 않고 계속 길어져요. 그러면서 근시가 심해지는 거예요. 근시가 이 나이대별로 예를 들어서 10살의 아이가 우리 병원에 왔는데 안구축 길이를 재보니까 이 아이가 24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커서 고도 근시로 갈 확률이 9%. 무조건 성인 됐을 때 근시가 될 확률은 87%예요. 어느 단계에서는 멈춰줘야 되는데 근시가 심한 아이일수록 점점점 근시량이 진행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멈추지도 않아요. 그러면 병적 근시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남자아이고 여자아이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거는 자 안구축이 이렇게 퍼센타일로 보여주는 건데 짧은 아이, 긴 아이가 요 상위 퍼센트였다. 예를 들어서 24인 아이가 왔어요. 이 아이는 6살 때 24였으면은 상위 이제 98%에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는 15세가 됐을 때 프리베라스, 마이오피아 근시가 될 확률이 90%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면 안구축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근시 생길 유형이 높아진다는 뜻이고 보면은 안구축이 긴 아이일수록 더 빨리 근시가 생겨요. 그죠? 안구축이 짧은 아이들은 완만하게 늘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 상위 1, 2, 3, 90%인 아이들은 엄청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근시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방하는 것.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 첫 번째가 아트로피, 마이오피. 그 다음에 바이포칼 소프트 컨택 렌즈, 마이크. 그 다음에 오토케라톨로지 렌즈, 그린동즈.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지금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근시 예방 클리닉이 필요한 이유. 병적 근시는 한 번 생기면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고 이 앞에 얘기했던 예방 클리닉을 하게 되면 근시 진행량을 50%를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방법이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지만 그냥 생기면 안경 끼고 뭐 나시나 색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는 그 방법을 아니까 방법이 있을 때 안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데 미안한 일이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때 예방하자 그런